뭐? 아니 갑자기 빠지겠다는 거 묻잖아. 그 이상 공동 투자 못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면 안 되지. 일방적? 투자금도 내가 더 냈는데 정산도 제대로 안 해주고. 아무튼 나는 그만할란다. 성장성이 있는가 한번 따져볼까? 이 지역 일대가 재개발된다고 하던데 여기를 한번 노려볼까? 어이구, 일찍 오셨네요. 공부 좀 한다고 일찍 나섰습니다. 아유, 역시 우리 모임 에이스답네요. 참, 저번에 오피스텔 매도해서 수익 좀 올리셨다고 하던데. 아, 예. 그 소형이긴 한데 역세권이라서 투자할 가치가 있겠더라고요. 오, 좋은 정보 좀 공유해 주세요. 에이, 민철 씨가 그 돈 되는 물건 보는 눈은 내보다 높으시면서. 에이, 과찬이십니다. 근데 저도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자본만 많아서도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많을 텐데 야,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투자 자본이 적으니까 수익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떻게 투자 금액을 늘려야 되나 그게 고민입니다. 저도인데. 민철 씨, 그러면 저랑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어떻습니까? 공동 투자라 해봅시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자본 금액이 다 다르니까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수익을 나누는 겁니다. 좋네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공동 투자자님. 저도요. 아, 그리고 이 관심사도 똑같고 나이도 같으니까 우리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냅시다. 말도 놓고. 그럴까? 이번에 얘기 봐봐. 내가 얘기. 그렇게 우리는 부동산 공동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큰 원칙에서만 공동 투자, 공동 수익 배분으로 정한 뒤 투자 부동산이 정해지면 우선 자금이 되는 쪽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고 그 다음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른 쪽이 더 자금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여기가 주변 시세보다 엄청 싸게 나왔더라고. 8천만 원이라고 했지? 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긴 저렴하네. 역세권인데다가 저기 길 건너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더라고. 분명히 가격이 오를 거야. 투자 가치가 있지. 오케이. 내가 지금 굴릴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인데. 그러면은 내가 5천만 원 투자할게. 그래. 부동산 매매 계약 등 실제 업무는 대부분 제가 담당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제가 민철이보다 좀 더 신용도가 좋아 대출에 유리했고 제 개인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우리도 법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까? 법인? 아무래도 법인 명의로 하면 세금도 그렇고 대출도 유리하지 않겠나? 아, 그렇겠네.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야. 그렇게 대표자 명의를 저로 해서 로이어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 로이어 주식회사 명의로 부동산에 대해 총 4건을 공동으로 투자했습니다. 시구역에 재개발된다고 하던데 거기 건물 하나 투자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에이, 거기는 재개발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아가지고 좀 위험하다. 이번에 확정됐다고 하던데. 좀 더 지켜보자. 그래. 참, 저번에 매도한 부동산 수익금은 언제 정산해 줄 건데? 아, 그건 내이동 아파트에 재투자금으로 들어갔잖아. 언제? 에이, 알았다 해놓고서는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올게. 그래라. 분명 시구역 재개발 된다고 했는데 메이저급 건설사에 대단지로. 참,
요즘 영 어찌 생각대로만 투자하고. 아니 저번에는 내가 더 투자 많이 했는데 수익금은 그만큼 안 주고. 그래, 나도 이제 투자 노하우도 쌓였고 이제 끝내야겠다. 네, 공동 투자 그만하고 빠질란다. 뭐? 아니 갑자기 빠지겠다면 웃잖아. 지금 투자한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란 말이고? 안 된다. 왜 네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데?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저번에 투자금도 내가 더 냈는데 정산도 제대로 안 해주고. 나는 더 이상 공동 투자 못 하겠다. 아니 무슨 내 마음대로 투자를 했단 말이고? 니하고 항상 상의를 했다 이가. 됐고, 나는 공동 투자 그만할 테니까 투자금하고 수익금 정산하자. 만약 정산 안 하면 법적 조치 취할 거다. 야 차민철,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노? 네, 두 사람이 부동산 이제 공동 투자를 해 오다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분쟁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참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좀 더 깊어지기 전에 네. 원만한 해결책은 없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 397호입니다. 이영우 씨와 최민철 씨는 부동산 투자 모임에서 만나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투자 부동산이 정해지면 우선 자금이 되는 쪽에서 조금 더 부담하고 그 다음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른 쪽이 더 자금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부동산에서 수익이 나면 해당 수익금을 다른 부동산의 재투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 등 실제 업무는 이영우 씨가 담당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영우 씨를 대표로 해서 로이어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총 4건을 공동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정산 등의 불만 사유가 있었던 최민철 씨가 갑자기 공동 투자를 그만하겠다며 당장 투자금 및 수익금에 대해 정산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사람이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최민철 씨가 갑자기 공동 투자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영우 씨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불만이 있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할 수 있는지 한마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먼저 그 사무장님하고 사회자님 주변에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정말 네. 많죠. 많으시죠? 예. 이 사건 드라마 사례도 부동산에 대해 공동으로 투자를 진행하다가 일어난 분쟁에 해당됩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동업이라고 부르는 법률 관계가 민법상으로는 조합에 해당되는데요. 네. 민법 제716조는 조합원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우 씨와 최민철 씨는 공동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기로 하고 그 전매 수익금에 대해 공동으로 분배하자고 구두로 약정을 했는데요. 두 사람의 의사는 공동투자 부동산을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이를 처분한 이후에 이익금을 분배하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조합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민철 씨는 언제든지 다른 조합원인 이영우 씨를 상대로 조합체에 대한 해산 청구를 할 수 있고 조합체로부터 자유롭게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유롭게 탈퇴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 최민철 씨가 그만둔다고 말을 하면서 당장 투자금과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놨는데 네. 이거는 당장 정산을 해줘야 됩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조합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녀 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조합 채권 이외에 대한 다른 동업체의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체 자녀 자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 비율 및 조합원 각자 현재 자녀 재산 보유 내역 등이 정확하게 확정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 공평하게 자녀 재산 분배가 가능하다면 이런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도 간이하게 조합원에 대해 자녀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이영우 씨하고 최민철 씨는 2명입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분배 정산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사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사례의 경우 조합원이 이영우 씨와 최민철 씨 2인에 불과하고 네. 자녀 재산 분배 외에 처리해야 할 조합 잡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우 씨와 최민철 씨는
공동으로 투자한 부동산 4건에 대한 자녀재산 내역 및 그 분배 비율, 그리고 조합원 각자의 현재 자녀재산 보유 내역 등이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었는데요. 네. 따라서 구체적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이하게 자녀재산을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두 사람이 투자한 부동산 4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당연히 그런 거가 나오게 되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아주 완벽하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A 부동산은 이영우 씨가 5천만 원, 최민철 씨가 3천만 원을 투자를 했고요. 1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네. B 부동산은 이영우 씨가 2천만 원, 최민철 씨가 4천만 원을 투자했고 9천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A와 B 부동산은 명의자가 이영우 씨에서 제3자로 이미 변경이 됐고 제3자는 A와 B 부동산을 이영우 씨로부터 매수할 당시에 최민철 씨와 이영우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 부동산은 이영우 씨 3천만 원, 최민철 씨가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매수를 했고 법인인 로이어 주식회사로 보유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D 부동산 역시 로이어 주식회사 명의로 보유 중이며 이영우 씨가 2천만 원, 최민철 씨가 3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A와 B는 명의가 이영우 씨로 되어 있고 네. 현재는 제3자에게 이제 매도된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네, A와 B 부동산은 이영우 씨와 최민철 씨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로서 이영우 씨가 단독 명의로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인 이영우 씨 사이에는 명의 신탁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인 부담자와 명의자 간의 명의 신탁 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그들 사이의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 요구에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그 처분 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무효인 약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영우 씨는 A와 B 부동산에 관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영우 씨가 제3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에는 어떠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명의 수탁자인 이영우 씨는 명의 신탁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해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C와 D 부동산은 현재 법인 명의로 보유 중인데 요거는 그러면 자신의 분배 비율만큼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 그 비율만큼의 이전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가치에 상하는 금원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C와 D 부동산은 현재까지도 로이어 주식회사 명의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이 궁금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영우 씨와 최민철 씨의 조합이 로이어 주식회사와 CD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인 조합과 명의인인 로이어 주식회사 간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고 조합의 요구에 따라서 로이어 주식회사가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 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약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최민철 씨는 로이어 주식회사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혹은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자신의 지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영우 씨와 최민철 씨는 조합의 자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부동산 A에 대한 정산 순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네. 이 방법은 다른 부동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인 최민철 씨는 조합에 대해 자녀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은 명예수탁자인 이영우 씨에 대해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최민철 씨는 조합이 이영우 씨에 대해 가진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주의해야 될 점으로 딱 예. 끊는 이 순간이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바로 역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도 대금이 아닌 매매 시 부담한 그 매수 대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모든 부동산이 이영우 씨 혹은 이영우 씨가 대표로 있는 로이어 주식회사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반환 주체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영우 씨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최민철 씨는 이영우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최민철 씨는 부동산 A를 매수함에 있어 지급한 매매대금 4천만 원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시세 차익 이런 거는 전혀 뭐 받을 수가 없는 네, 거네요. 반영되지 맞습니다. 않고. 예.
그럼 비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네, 비부동산에 대해서도 6천만 원 중 50%에 해당되는 3천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최민철 씨는 이영호 씨에 비해서 네. 3천만 원을 더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잘 따져보면 각자의 투자금을 기준으로 할 때 이영호 씨 지분율이 44%, 그리고 자신의 지분율이 56%. 네. 이게 왜 50%만 주느냐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최민철 씨는 이영호 씨를 상대로 자신이 투자한 비율인 56%에 해당되는 지분율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 청산의 경우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 비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영호 씨와 최민철 씨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 투자하기로 하면서 명시적으로 공동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공동 투자를 진행해 왔는데요. 네. 그리고 전매 차익 상당의 돈을 대서 다시 다른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대투자금의 투자 비율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서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실제 출자한 재산 가액 비율과 상관없이 청산 시에 자녀 재산 분배 비율을 50대 50으로 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야, 그러면 이게 시세 차익도 하나도 못 보고 그리고 비율도 보정을 받지 못하고 와,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 재산 분배에 대한 뭔가 좀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네, 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네. 그래서 지금 AB 부동산의 매수대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자, 그렇다면 아직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은 부동산 C와 D는 어떻게 하나요? 네, 부동산 C와 D에 대해 절반에 해당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거나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50%를 반환을 구하는 것이 최민철 씨 입장에 당연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부동산 실명법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부동산 C와 D에 대해서도 매수 대금의 절반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C에 대해서는 8천만 원 중 50%인 4천만 원을, 부동산 D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의 50%인 2,500만 원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야, 그러면 제가 아까 조사한 내용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면 최민철 씨는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네. 결국 받게 되는 건 1억 3,500만 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네요. 네. 네, 법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최민철 씨가 AB 부동산의 매도 대금 혹은 CD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 대해 50%를 청구할 수 있었다면 이보다 6천만 원이 많은 1억 9,500만 원의 청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민철 씨는 법리적으로는 조합에 대해 청구를 하는 것이지만 그 실질은 다른 조합원인 이영우 씨에 대해 1억 3,500만 원의 청구가 가능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최민철 씨가 총 투자한 금액보다 손해인 셈인데 이 공동 투자할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공동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또 많은 분들 계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민철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영우 씨에 비해 자금도 더 투자했는데 실제 회수한 돈은 투자금보다 적기 때문에 다소 억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기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민철 씨가 이영우 씨와 공동 투자를 시작할 당시에 자녀 재산 분배 비율을 좀 더 명확히 해뒀다면 적어도 손해는 볼 일이 없었을 텐데 최민철 씨는 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불이익까지도 최민철 씨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대해 공동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추후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자녀 재산 분배 비율을 명시한 공동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추후 부동산 실명법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합의 등기를 반드시 격려해 두시라고 권해드립니다.